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본 대화들을 영어로 바로바로 바꿔서 얘기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대화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하더라 라고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와 함께 천천히 영어로 바꾸면서 영어 말하기를 위한 탄탄한 기본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문장,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 I'm not feeling well 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have a bad condition, not good condition 이런 컨디션을 활용한 표현들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콩글리시에 조금 가깝고요. 컨디션이 아니라 I'm not feeling well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 통째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I'm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Are you feeling well?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도 가끔씩 컨디션이 안 좋은 순간이 많은데요. 크게 아프거나 배가 아프면 stomachache, headache 혹은 특정한 질병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I'm not feeling well. 한번 더 해볼게요.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한번 끊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기억하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Why don't you라고 했는데요. 이 Why don't you, Why에다 강세 주면서 Wouldn't you 마치 wouldn't처럼 들릴 건데요. 이 표현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낮잠 자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y don't you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이 take a nap과 같이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은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take만 기억하는 것보다 take a nap 사용하면서 낮잠을 자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따로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한꺼번에 이 take의 다양한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y don't you take a nap?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끝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fter lunch라고 하고 있죠. after를 사용해서 뭐뭐한 후에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사건 같은 거에 많이 나와요. after lunch, after breakfast, after dinner 이런 식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혹은 after the class, 그 수업이 끝난 후에 after the movie, 그 영화가 끝난 후에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들께서 after lunch를 기억한 다음 이 런치만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만나 라고 하든지 그 수업이 끝난 뒤에 어디서 볼까? 이런 표현을 만들 때 우리가 after the class 이런 표현으로 싹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제 문장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자, 뭉쳐서 쭉 가보면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시작하면서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몸 상태가 안 좋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m not feeling well. 한 번 더요. I'm not feeling well.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한 번 더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대화 가볼게요. 너 샤워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 식사 전에 저 샤워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잘 씻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안 씻는 순간도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군대를 가니까 제가 제일 최전방에 GOP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특징이 온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네, 특정한 시간. 네, 이런 그때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열악해서 특정 시간에만 잠깐 동안만 온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땀은 나고 막 피곤한데 이 온수가 없이 찬물로는 샤워를 못 하겠고 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회에 나오고 제대를 해도 온수가 나온다는 게 가끔씩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소중한 거구나. 네, 없어 봐야 소중한 걸 알겠죠. 네, 그래서 샤워를 하다. 이 표현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되게 기억에 잘 남아요. Take a shower. Take a shower. 아마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예시로 드는 표현 중에 하나가 take a shower입니다. 샤워를 하다라고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샤워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영어로 Did you take a shower? 자, take a shower 앞에 did만 붙여주시면 돼요. did는 너 뭐뭐 했니?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 너 샤워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id you take a shower? Did you take a show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제가 막 샤워도 안 하고 이제 자러 가면 네, 옆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샤워했어? Did you take a shower? 이렇게 상황으로 기억하시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자, take a shower인데요. take의 과거 형태가 took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샤워했어 라고 하면 I took a shower. Did you로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과거로 받아주시면 돼요. 샤워했니? 나 샤워했어. I took a shower. 자, 그 다음에 after를 사용하면 after, 후에라는 느낌이죠. 점심 식사 후에라는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before breakfast. 이거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이라고 하면 before breakfast. before breakfast. 자, 전체 문장 다시 만들어 보면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샤워했습니다. 자, 그럼 살짝 감정 연기를 넣어서 해볼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 샤워했니? Did you take a shower? 한 번 더 해볼게요. Did you take a shower? 대답합니다. 나 아침 식사 전에 샤워했어. 억울한 표정으로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한 번 더요.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뭐 억울한 표정으로 하든지 화내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냄새나? 라고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얘기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감정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대화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라고 물으니까 믿기 어렵다 까지 했죠. 네 기분은 알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걔가 얘기했지? 자,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천천히 꺼내 주시면 돼요. 멈춤 버튼 누르시고 한번 미리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틀리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어라는 건 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일단 얘기한 다음에 조금 신경 쓰인다면 저랑 같이 했던 거 보면서 맞춰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러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믿기 어려워 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 라고 했어요. 자, 의미 단위별로 끊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Are you sure? 있는데요. Sure, 얘가 확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확실해?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 다음에 그게 그가 말한 거란 걸 That is, 그것은 뭐뭐다. 뭐죠? What he said. 자,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 형태로 딱 넣어주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said. 그것이 그가 말했던 거야. That's what he said. That's what he said. That's what he said.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Are you sure가 뭉쳐져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확실하니? 라고 하고 있죠.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Are you sure 뒤에 없고 그냥 Are you sure?
이렇게만 얘기해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가 막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없이도 Are you sure? 이렇게만 얘기해 줘야 되니까 너무 뒤에 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It's hard 하면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어렵다? To believe. 자, 이렇게 동사를 그대로 형태로 사용해야 되지만 to를 앞에 붙여서 to 동사 이렇게 하면 문장을 좀 길게 만든 느낌 있죠. 그냥 어렵다가 아니고 믿기 힘들어, 믿기 어려워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to를 사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드는 걸요, 이렇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지금 막 100개, 200개 정리하는 것보단 앞으로 계속 나오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고 그때마다 한 번씩 영어로 얘기해 보면서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기분을 알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이렇게 마무리했죠. 자, I know, 나 알아. 뭘 알죠? How you feel. 이번에는 what이 아니고요. how가 등장했는데요. how는 어떻게란 느낌이 있어서 how you feel. 어떻게 네가 느끼는지 그거를 I know,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 대화에서는 문장을 좀 길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그냥 이 형태 자체를 눈으로 익혀준다. 눈뿐만 아니라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 온몸으로 같이 한번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I know how you feel. 공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외워주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I know how you feel. I know how you feel. 그 다음에 But he really said that. 하지만 그가 정말로 said that.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느낌이 돼요. 일반적인 문장 얘기할 때는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한다는 거, 뭐 중간에 really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등장할 수 있지만 이거 빼면 he said that. 그가 얘기했다? 그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뭐 really는 빼도 되고요. 빼면 막 표정으로 주셔도 돼요. But he really said that. 이거 really 빼면 But he said that. 뭐 이것도 사실 나름의 느낌이 있겠죠. 네, 거기다 really 입을 모아주시면서 really 정말로 그랬다라고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주어는 그가가 없지만 아마 여기서는 우리가 문맥상 넣어야겠죠? 영어로 하면요. Why he said that. 이 한국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에서는 웬만해서 특정한 상황 빼고는 넣어줘야 됩니다. 넣는 걸 습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he said that.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과거죠. said. 과거니까 did가 나옵니다. Did he said that? Did he said that?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다 이것만 붙인 겁니다. Why? 왜 그렇게 얘기했대?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 거기다가 특정한 의미를 넣은 why가 붙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Why did he say that? Why did he say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 did가 등장했는데도 he said that, said 이 과거 형태로 또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한번 실수할 때마다 아우 실수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실수를 좀 덜 하면 되지라고 혼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 did 요게 과거를 나타내니까 영어는 중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said 두 개 중복되죠.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Did he say that?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게 확실해? 믿기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 한번 내볼게요. Are you sure that's what he said? It's hard to believe. 대답해 볼게요. 네 기분을 알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 I know how you feel, but he really said that. 한번 더요. I know how you feel,
But it really said that. 그러니까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Why did he say that? 한 번 더요. Why did he say that? 이렇게 어색한 연기 살짝 더해주시면 더 오래 기억나오니까 꼭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거창한 건 없고요. 오늘 배운 문장 중에 하나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꼭 한번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문장을 외우다 보면 두 문장 외우고 싶고 세 문장 외우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쭉 가시면 되고요. 한 문장이었더니만 좀 피곤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뭐 오늘 한 문장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을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쉽고 기본적인 문장들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제가 대화 상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쉽게 잘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아직 영어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머릿속에 살짝 맴돌긴 하지만 이까지는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 과정을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밤에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저는 제니와 함께 산책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밤에 뭐 할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먼저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딱 영어 자막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사실 완전히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살펴보고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요. what이 사용됐죠. 네, 의문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 Why? 어디서 그런 건데? Where? 등등의 의문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what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은 what? 딱 떠올리는 즉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입에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will 있는데요. 네, 이거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be going to도 있습니다. 약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의문사로 만들면 Are you going to? Are you going to? 이렇게 됩니다. do를 붙여서 뭐 할 거야 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앞으로 할 생각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네, 말씀하실 때는 가볍게 멜로디 타주시면 더 좋아요. 그냥 What are you going to do? 보다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멜로디를 타주시면 네, 원어민들이 알아듣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정보 tonight, 오늘 밤. 그냥 뭐 할 거니가 아니고 오늘 밤에 뭐 할 거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한 번 더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이 질문으로 상대방이 오늘 밤에 무엇을 할 생각이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도 한번 배워볼게요. 저는 제니와 함께 산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이렇게 돼요. 자, 질문을 What are you going to? 라고 물었죠. 그럼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I am going to. 나는 뭐뭐를 할 생각이야. 그러려고 하고 있어.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자, 뭐를 할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ake a walk. 자, take a walk나 go for a walk 표현을 사용해서 산책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저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늘 산책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영어 단어 같이 떠오릅니다. Take a walk, take a walk.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배웠던 표현을 뭐 사람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혼잣말로 해보시면 이게 또 복습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조심하면 좋은 게요. Take a walk를 앞에 강세 주면서 Take a walk 이렇게 얘기하면 산책해가 아니라 뭐 저리 가, 절로 꺼져 막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with Jenny. 그냥 산책을 가는 게 아니라 제니와 함께 간다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한번 더 해볼까요?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음이단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밤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한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대답합니다. 저는 제니와 함께 산책을 할 겁니다.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한 번 더요.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Jenn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대화 상황 두 번째 가볼게요. 아침 내내 너무 바빴다고 하니까 조금 쉬는 게 어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침 내내 너무 바빴다. 막 되게 진이 빠진 표정으로 얘기하겠죠. 영어로 하면 I was too busy all morning.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 was too busy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 행복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이런 상태는 비동사 am, are, is로 나타낼 수 있는데 과거죠. 내가 지금 오후고 오전 이야기, 아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I가 was로 받아주시면 돼요. I was. 나 뭐뭐 했어. 어땠는데? too busy. 네, 그냥 busy가 아니고 to를 붙여서 너무 바빴다. 보통 조금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to를 많이 사용해요. I was too busy. 와, 너무 바빴어. 막 이런 게 아니죠. 아, 너무 바빴어. I was too busy. 강세도 적절하게 too busy.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뒤에는 우리가 all morning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침은 morning인데 all을 붙이면 내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은 all day. 밤새도록 all night. 아침 내내 all morning. 이런 식으로 뒤에 표현만 바꿔주시면 내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was too busy all morning. 아침 내내 바빴다란 말이죠. 네, 그래서 누가 야,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뭐 왜 그러냐 라고 하면 I was too busy all morning. 아침 내내 바빴어. 혼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도 하나 해볼게요. 좀 쉬는 게 어때? 너무 바빴다니까 잠깐 쉬어. 지금 하고 있는 일 살짝 멈추고 좀 쉬어. 이렇게 하면 Why don't you take a break? 이렇게 됩니다. Why don't you? 이거 why에다 강세 주면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 멜로디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겁니다. 자, 거기다가 take a break를 넣었는데 앞에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take a break는 잠깐 쉬는 겁니다. 뭐 푹 쉬는 게 아니고요. 일하다가 한 10분간 혹은 2, 30분간 잠깐 쉬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break가 잠깐의 틈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깐의 틈을 갖다라는 말은 쉬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전에 유명했던 이 핫브레이크라는 과자도 있었죠. 네, 그 광고가 예전에 떠오르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핫브레이크 먹으면서 젊은 날의 휴식, 핫브레이크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거기서 저는 많이 떠올랐거든요. 아, 잠깐의 틈, 휴식을 취하다. 푹 쉬는 게 아닙니다. take a break, 잠깐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y don't you take a break? Why don't you take a break? 잠깐 쉬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아침 내내 너무 바빴어요. 영어로 어떻게 했죠? I was too busy all morning. 한 번 더요. I was too busy all morning. 좀 쉬는 게 어때요? 라고 하고 있죠? Why don't you take a break? 한 번 더요. Why don't you take a break?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 상황 계속해서 가보겠는데 조금 길죠? 네가 추천해준 영화 정말 재밌더라. 라는데 말이야? 나 5번 봤는데. 그래, 그거 한 번 이상 볼 가치가 있지. 영화 관련 얘기하면서 충분히 나타나는 대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 네가 추천해준 영화 정말 재밌더라. 문장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네,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그냥 영화가 재밌었다라고 하면 The movie
was so fun. 그 영화는 was 뭐뭐이었다 so fun. 아주 재밌었다라는 느낌이 되는데요. 그냥 영화가 아니고 네가 추천해준 그 영화라고 해봅시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예쁜 아이, 잘생긴 친구 추천해준 영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영어는 앞에서 갈 수도 있고 뒤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앞에서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 구조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죠. The movie, 영화가 있는데 you recommended, 네가 추천한 거야. 그 영화가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왔다 갔다 순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he movie you recommended. 영화인데 네가 추천해 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쭉 가면서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한번 더 해볼게요.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라라랜드 말이야? 나 5번 봤다. 영어로 하면요. Do you mean La La Land? I saw that movie 5 times. 자, 가장 먼저 그냥 라라랜드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La La Land? 이렇게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런 표현 하나 배울 겸 넣어볼게요. Do you mean? mean이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의미하는 게, 네가 말하는 게 이렇게 하면 Do you mean?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라라랜드 말하는 거야? Do you mean 라라랜드? Do you mean 라라랜드?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I 봤습니다. saw 그 영화를 that movie. I saw that movie.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부터 문장을 만드는 거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히 찾자. 이러면 웬만한 문장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단어를 모르거나 표현을 잘 모르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조를 여러분 몸속에 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횟수를 세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 번은요, once. 두 번은 twice. 3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주시면 돼요.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여기서는 5번이니까 5 times. 네, 일단 times를 사용해서 3번 이상은 다 얘기할 수 있구나. 나중에 헷갈리면 once, twice가 아니고 one time, two times 이렇게 얘기하셔도 일단 의미는 통할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의 소리나 아니면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맞다 그때 twice라고 할 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모르겠다. 내가 two times는 아는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못하는 것보다는 200배 낫습니다. 일단 지르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시켜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죠. 한 번 이상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도 좋은 표현인데요. 영어로 해볼게요. Yes,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worth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It's worth, it's worth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끝입니다. 그래, 가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뭐뭐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동사에다가 ing 형태 넣어줄게요. It's worth watching. It's worth studying. It's worth taking. 이렇게 동사에다가 다 ing 넣는 거. 그거를 입으로 얘기하시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It's worth watching.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ore than once. more than. 뭐뭐보다 더. 그리고 아까 한 번은 once라고 했죠? 한 번 이상은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영화 같은 거 볼 때 고정해서 쭉 보기 때문에 watch a movie. 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그냥 영화를 딱 앉아서 보는 건 watch지만 그냥 봤다라고 할 때 see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saw a movie, saw that movie, watch that movie. 네, 이 정도는 크게 엄청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가 추천해준 영화 정말 재미있더라. 영어로 하면요.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한 번 더요. The movie you recommended was so fun.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라랜드 말이야? 나 5번 봤어.
Do you mean La La Land? I saw that movie 5 times. 그래, 한 번 이상 볼만한 가치가 있지. Yes,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한 번 더. Yes, it's worth watching more than onc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개 배워봤는데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틈날 때마다 다시 돌려보시면서 복습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냥 흘러서 듣는 것보다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문장 정도는 내 걸로 만들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라는 문장 오늘 배운 건데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 정도는 했잖아 라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저와 함께 영어 공부 같이 해볼게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화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대화들을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면서 영어 말하기를 위한 기본기를 탄탄히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사는 이와 같습니다. 네, 요 말들을 보면서 아마 좀 잘 안 나오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문장이 살짝 길어졌거든요.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제임스는 그의 개를 돌보지 않아 라고 하니까 옆에서 걔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첫 번째, 제임스는 그의 개를 돌보지 않습니다. 영어로 만들면 James doesn't take care of his dog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돌보는 이렇게 돌보는 느낌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임스가 doesn't take care of,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3인칭 단수, 그나 그녀나 그것 같은 것들은 do가 아니고 does를 사용해서 does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늘 사용하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늘상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임스가 평소에 늘 그의 개를 돌보지 않았겠죠. 그러면 James doesn't take care of his dog. James doesn't take care of his do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그 개가 너무 불쌍하다. 네, 불쌍하다를 얘기하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배운 표현은 이렇습니다. I feel so sorry for the do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orry가 미안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feel, 내가 느낍니다. So sorry. 정말 안타깝게 느껴요. 아우, 불쌍해요. 이거를 I feel so sorry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feel so sorry. I feel so sorry.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for를 느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불쌍한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for the dog, 그 개가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I feel so sorry for the dog. 나는 그 개가 정말 불쌍하다고 느껴. I feel so sorry for the do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요즘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돌보지 않은 그런 강아지들도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보면서 제임스는 그의 개를 돌보지 않아. James doesn't take care of his dog. 한 번 더요. James doesn't take care of his dog. 그 개가 너무 불쌍합니다. I feel so sorry for the dog. 한 번 더요. I feel so sorry for the dog. 네, 그래서 방송 볼 때 이렇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얘기하다 보면 외국에 가지 않아도 일상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듣고 배운 표현들을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기저기 생각날 때마다 한번 입으로 얘기해 보시거나 정말 소리가 내기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소리 안 내고 I feel so sorry.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화인데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이런 대화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사진 좀 봐요. 이상하지 않나요?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Pleas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Isn't that a little weird?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릴 표현은요.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를 한번 봐달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눈을 딱 고정시켜서 봐주세요. Take a look at. 자, 뭘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picture. 이 사진을 봐주세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그 앞에 please를 붙여서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봐 이게 아니고요. 봐주세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eas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이 덩어리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요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문장을 만들 때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씩 외워서 take a look at 이렇게 단어별로 외우면 뭐 at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틀릴 확률이 높은데 덩어리로 기억하면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이 틀릴 확률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Isn't that a little weird? 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Isn't she lovely? 하는 노래 있잖아요. Isn't she lovely?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뭐뭐 하나요도 될 수 있지만 뭐뭐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Isn't that? 그게 뭐뭐지 않나요? A little weird. weird 하면 이상한 이라는 의미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외워주시면 좋아요. 어떤 상황이 이상하거나 사람이 이상하거나 전부 다 weird. A little weird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Isn't that a little weird? 보니까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Isn't that a little weird?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사진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영어로 You can't see the picture well because it's too bright, right? 문장이 좀 길죠? 천천히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자, 처음에 You can't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You can't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can't 사용할 수 있어요. 강세를 강하게 넣어서 You ca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뭘 할 수 없죠? See the picture well. See the picture. 사진을 보는 건데 well 하면 잘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할 때 well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You can't see the picture well. 한번 더 해볼까요? You can't see the picture well. 너는 사진을 잘 볼 수 없어. 이렇게 앞에 사진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시죠? 라고 했는데 언제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사진이 너무 밝아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추가 정보죠. 제일 기본적인 핵심은 너는 사진을 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어에선 잘 보이지 않는 주어를 찾아서 첫 번째 의미단을 완성시키면 절반은 끝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because it's too bright. 그냥 밝다라고 하면 it's bright라고 하면 되지만 too bright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 to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줄 수 있거든요. 너무 밝다. 사진을 보려면 이게 적당히 밝아야 되는데 너무 밝아버리게 돼서 사진을 못 볼 정도죠. 이럴 때는 to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ight도 있고 right도 있는데요. bright는 밝다. right는 그렇지? 맞지? 라고 물어보는 건데 R 사운드가 앞에 있는 거의 공통점은 입을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bright,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발음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right라고 했다면 right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전체 문장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너는 할 수 없어. You can't. 사진을 잘 보다. See the picture well. 왜냐하면 너무 밝거든. Because it's too bright. 그렇지? Right? 이렇게 의미단위별로 연습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몇 번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 연습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기 힘들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강의를 보면서 또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 내려놓고 꾸준히 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영어로 해볼까요? Pleas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Isn't that a little weird? 한 번 더요. Please take a look at this picture. Isn't that a little weird? 자,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You can't see the picture well because it's too bright. Right? 조금 기니까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까요? You can't see the picture well because it's too bright. Right? 네, 그래서 자막을 좀 보고 하셔도 괜찮은데요. 계속 보고 하는 것보다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안 보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끝의 목표는 안 보고 하기라는 거는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화 상황인데요.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하니까 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렇지, 좋은 교훈 얻은 거야. 저도 이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중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거는 약간 속담처럼 사용하는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게 후회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regret that I didn't take his advice. 여기서 regret 라고 하면 후회하다는 겁니다. 나 후회된다. I regret. 이 상태에서 뒤에 다시 문장으로 어떤 게 후회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 didn't. 내가 하지 않은 거를 후회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Take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I regret that I didn't take his advice. 그래서 take 땡땡's advice. 나중에 바꾸면 take my advice. take your advic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누구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것도 덩어리로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I regret that I didn't take his advice.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꼭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하면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보통 패턴으로 It'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crying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over spilled milk. spilled milk라고 하면 이 쏟아진 우유를 얘기합니다. 이 쏟아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물을 엎지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라고 하는데 영어에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머 재밌다 얘네들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이미 엎질러진 이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를 더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라고 하면 다 귀찮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영어가 재미없어지는데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재밌거든요. 와, 쟤네는 저런 식으로도 표현해? 재밌다. 안 외워지면 결국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외워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한 번 더 해볼까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네, 그래서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표현 외워놨다가 영어로 야,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는 말도 있잖아. 괜찮아. 그냥 넘겨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재수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어떨까요? 네, 사람을 봐가면서 이제 좀 친한 친구나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는 괜찮겠죠. 와, 우리 엄마 영어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맞아, 좋은 교훈을 얻었어. 이 표현은요. Right, I learned a good lesson. learned 하면 배우다라는 느낌이죠. A good lesson, 좋은 교훈을 배웠다, 얻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Right, I learned a good lesson. 참고로 learned 이 끝에 드로 끝나죠. 그 다음에 어가 붙으면서 I learned a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연음으로 자연스럽게 learned 이렇게 더 사운드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I learned a good lesson. 나는 좋은 교훈을 얻었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게 후회된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I regret that I didn't take his advice.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ake his advice. 그러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할게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한 번 더요.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마지막으로 좋은 교훈 얻었다. 영어로 Right. I learned a good lesson. 한 번 더 해볼게요. Right. I learned a good lesson. 잘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진짜 한 10,000명 중에 1명?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못했는데요. 제가 썼던 방법은 그냥 넘기지 않고 뭐 하루 뒤나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시간 날 때마다 봤던 걸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신나게 따라해 주시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내 문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넘기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외워보면서 댓글로 써주신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 초보자들을 위한 정말 쉽고 친절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대화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말이 잘 나오지 않죠. 그것들을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를 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대화상 보겠는데요. 왜 그 약을 먹어요? 라고 하니까 이 약이 통증을 완화시켜 주거든. 이런 대화입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왜 그 약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Why do you take the medicine? 네, 이거는 패턴에서도 주로 등장하는 건데요. Why do you? Why는 왜 그런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Do you는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do you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o you know me? Do you love me? Do you know BTS?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평소에 뭘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Why가 붙으니까 왜 뭐뭐 하세요? 왜 뭐뭐 하세요?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take that medicine이라고 했는데요. 이 take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 등을 복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that medicine. 그 약을 복용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먹고 있으면 Why do you take that medicine? 그 약은 왜 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길어 보이지만 뭔가 궁금해요. 그러면 Why do you? 뭐가 궁금하죠? Take that medicine.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떠오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o you take that medicine? 이거 덩어리별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줄여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This medicine relieves pain. 보통 우리가 I'm a boy, you are a girl, I like him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부분의 문장이 I, 내 이야기를 하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사물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더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약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This medicine, 이 약이 relieves, 완화시켜주고 줄여줍니다. 뭐를 줄여주죠? pain, 고통을 줄여주죠. 정말 간단하게 끝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사물을 주어로 두면서 문장을 만드는 것들 한번 배워봤고요. 나중에 저랑 같이 매일 하시다 보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내 입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때 사물을 주어로 좀 만들면 문장 되게 간단하게 끝내겠다 이러면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 의자가 4개 있는 거예요. The room have 4 chairs.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방은 4개의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이 방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다 쉬워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 약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영어로 하면 Why do you take that medicine? 한번 더 해볼게요. Why do you take that medicine?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이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This medicine relieves pain. 한 번 더요. This medicine relieves pain. 네, 이렇게 주어 동사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 계속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대화 상황인데요. 아, 나 이 약 꼭 먹어야 돼? 물론이죠.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네. 먹기 싫은 순간도 있잖아요. 하지만 먹으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아팠을 때 약을 먹기 싫은데 어렸을 때는 진짜 안 먹을래라고 좀 넘어간 순간대인데 지금은 빨리 낫고 싶어서 열심히 먹거든요. 딱 먹으라고 했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약 제가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영어로 하면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의미 단위는 Do I have to입니다. 이 have to가 아주 강한 느낌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감. 그러면 질문할 때 Do I have to는 어떤 의미죠?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좋나? 이게 아니고요. 꼭 해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뒤에 take this medicine. this는 뭐 가까운 거고요. that은 조금 멀리 있는 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이렇게 들고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다, 먹다가 되는 거죠.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이것도 나누면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네,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 고약한 약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절로 나오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웃으면서 물론이죠.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로 하면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Take this medicine. 주어 없이 동사부터 사용되면 뭐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세해 주시면 좋습니다. Take this medicine. Take this medicine.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긴 하는데 식후에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뭐뭐한 후에라고 할 때는 after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시간 표현보다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after breakfast, after lunch, after dinner. 이렇게 식후, 아침 먹은 후, 점심 먹은 후 이렇게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식후라고 하면 after meal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이 뭐 수업 끝난 후라고 하면 after the class, 그 영화가 끝난 후라고 하면 after the movi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함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sure부터 다시 가볼까요?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약을 제가 꼭 먹어야 되나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한번 내볼까요? Do I have to take this medicine? 물론이죠.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는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한번 내볼게요. Sure,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대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한데? 야, 네가 잠을 못 자는 것도 당연해. 어제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 자, 이거 진짜 많이, 저도 이런 대화들 커피 못 마시는 친구랑 같이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스스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우, 잘 안 나와요 라고 하면 다시 풀고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다. 영어로 하면요, I'm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I'm so tired가 등장했는데요. 이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뭐뭐해서 뭐뭐해 이렇게 동사, 어떻게 보면 서술하는 말이 뒤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라고 하죠. 하지만 영어는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 지금 피곤해.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제일 먼저 도착해요. 여기서도 I'm so tired. 나 정말 피곤하다는 일단 메인 정보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Because I couldn't sleep. 내가
couldn't는 can't의 과거죠. 과거에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 I couldn't sleep.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이유 때문이야.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주어 동사, 요 구조가 다른 언어를 계속 문장을 연습하면서 익숙하게 만들면 나중에 그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고요. 들을 때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해 볼게요. I'm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좋아요. 자, 그러니까 네가 잠 못 자는 게 당연해. 어제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문장이 굉장히 긴데요. 이거 유용한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긴데요. 처음부터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죠? It's no wonder. 이 패턴 기억해 주세요. It's no wonder 하면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 wonder이 뭔가를 궁금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궁금할 필요가 없을 때, 당연할 때 It's no wond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빼도 돼요. 그냥 It's no wonder 커피 딱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은 거죠. 내가 잘 말할 수 있을 때는 쭉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뒤에는 그러면 핵심이 되는 맨 앞부분이라도 잘 얘기해 주시고 제스처 커피 딱 들면서 It's no wonder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계속 가볼게요. You can't sleep. 네가 잠 못 자는 게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미단이 2개 등장했고요. 세 번째,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다시 주어 동사로 돌아와서 You drank. 너는 마셨어. 뭘 마셨죠?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언제 마셨나요? Yesterday.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얘기하고 점점 추가 느낌을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당연하지. It's no wonder. 네가 잠 못 자는 거. You can't sleep. 너 마셨잖아. You drank. 너무 많은 커피를. Too much coffee. 어저께. Yesterday. 이 하나하나를 잘 얘기할 수 있다면 문장을 많이 얘기해 보면서 이 구조를 몸속에 탁 정착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네, 천천히 떠듬떠듬 하셔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커피를 줄여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죠. 영어로 하면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여기서 이 표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cut down on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넣어서 그 대상의 양을 좀 줄일 때 보통 많이 사용해요. 뭐 음식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음료의 양을 줄일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커피 자리에 다른 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cut down on coffee가 아니고 I should가 가장 먼저 붙어 있죠. 이 should의 느낌은 강하게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정도로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으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나도 당장 커피를 줄이지 않으면 몸이 큰일 난다. 그러면 I have to를 사용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즘 좀 마시는 것 같은데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면 I should cut down on coffee.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should를 쓸 것인지 have to를 쓸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I'm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한번 더 해볼까요? I'm so tired because I couldn't sleep. 네가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지. 어제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너.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네, 이게 조금 빠르시면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의미 단위별로 조금 끊는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같이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해볼까요?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좋아요. 이게 천천히 여러 번 연습되면 익숙해져서 It's no wonder you can't sleep. You drank too much coffee yesterday.
이렇게 쭈쭈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속도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멜로디와 음이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를 줄여야겠어는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이거는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커피를 많이 마시는 스스로한테 혹은 상대방한테 You should cut down on coffe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많은 문장들을 한번 쭉 배워봤는데요. 좀 어려운 게 있더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또 지나간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보면 처음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요 문장 하나, 숙제로 내준 문장 하나 한번 적어보고 말씀해 보시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수동적 학습이 아니고 능동적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화들을 영어로 하나씩 바꿔볼 건데요.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대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잠깐 멈춤 버튼 누르고 여러분 먼저 만들어 보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영어로 나오기가 좀 애매하고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네, 연습한 후에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해볼게요. 2층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 네, 이거 길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2층까지 어떻게 가나요? 길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자,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한 게 How can I거든요. How는 어떻게, can I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엮어볼게요. 그러면 How can I? How can I?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길 물어볼 때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등등으로 동사만 바꾸면 정말 많은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get to the를 넣었죠. get to를 사용해서 어디에 도착하거나 도달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특히 길을 물어보거나 길을 알려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하는 순간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여행 가서 길 물어보거나 아니면 한국에 온 외국인한테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get to 이거 꼭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the second floor 2층이죠.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 how can I 제가 어떻게 get to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the second floor 그게 2층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어와 약간 어순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네, 그래서 the second floor 대신 the city hall, the bank, the bookstore 등 다른 장소를 넣으면 길찾기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표현 해볼까요?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 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손동작만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라 라고 말하면 영어로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take를 사용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를 말해줄 수 있거든요. take a taxi, take a bus 등등 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동사 t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없이 그냥 take부터 동사부터 사용하면서 강세를 주면 뭐뭐 하세요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Take an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ver there 하면 저쪽에서
네, 이거는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도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지만 over there, where is my cell phone? over there. 이런 식으로 저쪽에 있다라고 할 때는요. over there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볼까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한 번 더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층까지 어떻게 가나요는 영어로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한 번 더요. How can I get to the second floor?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세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한번 더 해볼게요. Take an escalator over ther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도 뭐 길 안내하거나 길 찾거나 아니면 길과 관련된 대화 중에 꼭 등장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뭐뭐 하는 게 어때? 뭐 why don't you, can you, can I 등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오늘 배울 do you want me to를 사용하면 조금 더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me 빼고 do you want to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인데요.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이게 있는데요. 그 사이에 me를 넣어 볼게요. Do you want me to?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네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해줘? 아니면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바로 Do you want me to?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take you home. take you는 뭐 대중교통을 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데려다 주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take you home.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그럴까?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묻는다면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 느낌을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말할 때도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do you want는 조금 익숙하지만 do you want me to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 여러 번 만나면서 내 표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갈게요.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It's okay, I will take a taxi ho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t's okay 혹은 That's okay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혹은 귀찮으시면 Okay. 뭐 이것도 괜찮지만 뭐 이거는 그냥 대답하는 느낌이고요. 그건 괜찮아. It's okay. 약간 이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죠? It's okay. 괜찮아요. 라고 완곡하게 거절한 다음에 I will take a taxi home이라고 얘기했죠. I will 이거는 미래입니다. I will 내가 뭐뭐 할게. I will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Take a taxi.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take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I will take a taxi라고 하면 내가 택시를 탈게.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택시를 타고 뭐래요?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home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 will take a taxi home. 네, to를 굳이 안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그 의미까지 같이 내포하기 때문에 I will take a taxi home. 그대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간접적으로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다시 한번 느낌 살려서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그러니까 대답하죠. 괜찮아요. 택시 타고 집에 갈까요? It's okay. I will take a taxi home. 다시 해볼게요. It's okay. I will take a taxi hom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세 번째 대화인데요. 마실 것 좀 줘. 냉장고에 주스 좀 있을 건데? 고마워. 자, 이런 것도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대화들이죠.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 마실 것 좀 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영어로 바꾸면 Give me something to drink. 나에게 무엇을 줘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 많잖아요. 줘라고 할 수도 있고 빌려줘 아니면 건네줘 뭐 이렇게 어떠하게 주다라는 느낌은 이 give 뭐 딴 거 나중에 건네주다는 패스로 바꾸시면 되고요. 빌려주다 이거는 lend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여기서 나한테 주니까 me 여기서는 또 뭘 주죠? 마실 거죠. something to drink. Give me something to drink. 이 구조 자체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바꾸는 것도 비슷해요. Lend m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 좀 빌려줘. 좀 이상하지만 만들어 볼게요. Pass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좀 건네줘. 이렇게 하나를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른 거 비슷한 거 만날 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omething to drink 보면요. something은 무언가죠. Give me something. 뭐라도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something은 보통 앞에서보다 뒤에서 많이 꾸며지거든요. 여기서는 to 동사를 활용해서 뭐뭐 할 무언가를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to drink, 마실 무언가를 줘. 그럼 먹을 무언가는 뭐죠? something to eat. 공부할 무언가는 뭘까요? something to study. 이런 식으로 하나를 외워두고 활용하는 거죠. 자, 구조까지 생각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Give me something to drink. Give m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냉장고에 주스 좀 있을 건데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봤을 때 주스가 좀 있어. 냉장고 안에 말이야. 이렇게 구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계속 연습해 보는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자, 여기서 가장 먼저 I think를 넣었는데요. 이거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넣으면 어떤 느낌이 추가될까요? 그렇죠. 내 생각에 뭐뭐인 것 같아. 뭔가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만약 내가 뭐 10분 전에 냉장고에 주스를 딱 넣어놓고 주스가 있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제쯤에 주스 넣어놨는데 누가 먹었나? 먹었으면 없을 건데 근데 아마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 내 생각이 된다면 I think를 넣는 거죠. I think 그 다음에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상태나 존재를 말하는 there's, there is의 줄임말이죠. there's 뭐가 있죠? some juice. 주스는 주스인데 some을 넣으면 그냥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뭐 주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반쯤 먹어서 이만큼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좀 있어요.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셀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있다는 느낌을 다 some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think there's some juice 어디에 있죠? In the fridge. 냉장고 안쪽에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보면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전체 문장을 외워도 괜찮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씩 내 생각에 I think 주스가 좀 있습니다. There's some juice. 냉장고 안에 말이죠. In the fridge.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고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얘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쭉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라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잠깐 헷갈린다고 해도 이렇게 적절한 부분에서 끊으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고마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 둘 셋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주시면 되죠. 저희 목표가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thank you처럼 나머지 말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냉장고에 주스 좀 있을 건데 라고 했을 때 뭐더라가 아니고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네, 완전 어려운 말이나 생각을 요하는 그런 논리적인 말 말고 기본적인 말들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 연습만이 생명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마실 것 좀 주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Give me something to drink. 한 번 더요. Give me something to drink. 냉장고에 주스가 좀 있을 거야.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한 번 더요. I think there's some juice in the fridge. 고맙습니다. Thank you. 한 번 더요. Thank you. 좋아요. 이렇게 아는 말 말하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량이 쌓이고 매일매일 꾸준해 주시면 점점점 영어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홈워크를 가져왔는데요. 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한 문장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네, 이 많은 문장들이 날아가겠지만 한 문장 정도는 조금 세게 붙잡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축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넘기는 것보다 한번 큰 소리로 한 3번에서 5번 이상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글로 적어 주신다면 훨씬 능동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